현 상황으로 올라선 루피는 밀짚모자 해적단과 함께 단기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소수정예로 10명이 뭉친 해적단이며 전원 모두에게 현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88억 1600만 1000베리로 소수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해적단인데요. 거기에 사나 해적단까지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의 수까지 합치면 밀짚모자 해적단의 세력은 5000명이 넘는 대형 해적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ルフィ先輩、誠に勝手ながら向上を述べさせていただくべ。 수평적인 문화를 가진 해적단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밀짚모자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2인자로 볼 수 있는 롤로노와 조로는 루피가 처음 만든 동료이며 해적 이전 해적 사냥꾼으로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첫 등장부터 강함을 보여주었지만 뜬금없이 쪼렙 사냥에 나선 세계 최강 거모 미호크를 만나며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負けた 과도로 개털리며 죽을 위기에 처하였지만 깡따구 하나만은 미호크도 인정하며 자신의 흑도로 배때기를 갈라주었는데요. 背中の傷は剣士の恥だ見事。 이후 두 번 다시 패배를 하지 않겠다던 조로는 다즈보네즈를 꺾으며 첫 현상 수배범으로 올라갑니다. 이후 쿠마로부터 밀짚모자 일당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미호크의 제자로 들어가 실력을 쌓아 올렸는데요. 試してみる。 신세계에서 조로는 패왕색을 무의식 중 사용하며 사황 카이도 배때기에 코즈키오댕 이후 유일하게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피스 종족 중 최강의 종족이라 볼 수 있는 루나리아족인 대간판 킹까지 베어버리며 현상금 11억 1100만 베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상 밀짚모자 해적단의 2인자이나 패왕색 각성까지 하게 된다면 루피와도 비견할 수 있는 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조타수이자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된 징배는 어인으로 과거 태양해적단의 선장이자 칠무의 자리에 있던 강자인데요. 바다의 협객으로 불리며 과거 나미를 강제로 데리고 있던 아론의 형벌이 되는 인물입니다. 협객이라는 이름답게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내 또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인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내놓으며 과거 흰수염이 어인섬을 대가 없이 보호해주자 흰수염과 싸움인 정상전쟁에 참전을 거부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빅맘 해적단에 들어가 있던 징배는 루피가 나타나자 과거의 얘기를 지키기 위해 빅맘 해적단을 탈퇴한다 말하며 수명을 건 룰렛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4カごときに臆しておられるか。 현상금은 11억 베리이며 왕하 칠무해였던 만큼 징배의 강함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인무술의 최고수라 볼 수 있으며 칠무해였던 게코모리아나 웬만한 사왕 간부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じゃが他人の力で強うなったとてお主の鍛錬にはならんぞモリアよ。 어인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강함이 더욱 극대화되고 고래상어를 떼거지로 불러내며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이자 세 번째로 들어온 동료인 우솝은 최약체 그룹 중 한 명이며 사황 샹크스 해적단 간부 야솝의 아들이었는데요. 얘가 사황 간부로 볼 수 있는 게 맞는가 싶은 우솝은 과거 루피가 야솝이 말한 아들이었기 때문인지 우솝을 찾아갔으며 그 인연으로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ヤソップだろおめえの父ちゃん 초기 이미지는 거짓말쟁이의 겁쟁이까지 합쳐져 사실상 개밉상으로 인기가 없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저격술로 한 번씩 임팩트 있는 공격을 보여주며 저격수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必殺ファイヤーバードスター。 2년의 수련 기간 동안 식물 박사가 되어 돌아왔으며 여전히 총이 아닌 새총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보다는 나름 신세계에서 싸울 정도의 레벨이 되었으나 견문색 패기만 각성을 하였고 자연계나 다른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 이기기에는 버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수섭으로 드레스로자에서 떡상한 우솝은 현재 현상금 5억이 걸려 있습니다. ゴークベリーだ。 밀짚모자 해적단의 항해사이자 홍일점이었던 나미는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론뿐 아니라 몸으로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며 사실상 밀짚모자 해적단의 찐 선장처럼 결정권을 가진 인물입니다. あんたそういえばさっきあたしに雷落とそうとしたわよね
초기에는 아론 일당에게 마을을 구하기 위해 1억 베리를 목표로 돈을 모으는 도둑이었지만 루피와 만남 이후 찐 해적이 되어버렸는데요. 당시 돈의 굶주림 때문인지 현재까지도 보물에 대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던 크로커다일 간부를 때려잡기도 하며 할 때는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보였는데요. 이 때문인지 신세계에서는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사황 빅맘이 데리고 있던 제우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우스 자체가 자연계 열매 능력자로 봐도되며 죽는다는 개념도 없어서인지 웬만한 강자들도 현재 다 때려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상금은 3억 6,600만 베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현재 아론이 나미를 만나면 생선통 구이는 확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엔 적으로 만났지만 현재 든든한 동료가 되어버린 사이보그 프랑키는 워터세븐 프랑키 패밀리의 두목이었는데요. 죄악체이자 새총질하는 우솝이 큰돈을 들고 다니다 프랑키 패밀리에게 돈이 털려버리며 우솝이 순간 밀짚 모자 일당을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돈은 써니호를 만들 목재를 사는데 사용되었으며 CP9과 대결 이후 로빈에게 불화를 뜯기며 밀짚 모자 일당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몸 자체를 개조한 사이보그로 불을 쏴대거나 고무 열매처럼 팔을 들리는 등 사실상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공이자 사실상 과학자라고도 볼 수 있으며 2년의 기간 동안 베가펑크가 남긴 자료를 보고 더 굉장한 사이보그가 되어버렸는데요. 프랑키 장군을 활용한 공격이나 파시피스타처럼 레이저빔을 발사하며 현재는 사왕간부도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패기가 없어 자연계나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는 쥐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패기와 악마의 열매가 없었다면 사실상 세계 최강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현상금은 3억 9,400만 베리나 로봇으로 인식되어 그런지 현상 수배지 사진은 써니호로 박혀 있습니다. 밀짚 모자 해적단의 음악가로 얘는 동료로 들어오는 게 맞았냐는 얘기가 많았던 부르군 영혼을 울리는 음악가로 소울킹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부르게 합류는 사실상 초기 초대 형골의 라분과의 떡밥 회수를 위해서라 생각됩니다. 과거 룸바 해적단의 2인자로 볼 수 있었으나 전멸을 당하게 되었고 소울 열매를 먹어두어서 부룩만 되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체를 너무 늦게 찾아 백골의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티를 좋아하는 변태이자 검사로 볼 수 있으며 음악과 검수를 합친 특이한 공격들을 보여주는데요. 빠른 발도수를 이용한 공격은 베인 상대가 자신이 베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년의 기간 동안에는 부활 열매 각성을 한 것인지 영혼을 빼내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황천의 냉기를 블러검에 두르는 등 다양한 잡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강함으로 원피스 엔딩에서 라분과 떡밥을 회수할 부룩의 현상금은 3억 8,300만 베리입니다. 부선장 롤로노아조로의 라이벌이자 애증의 관계인 상디는 요리사이자 메인 전투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올블러를 찾기 위해 밀짚 모자 해적단으로 합류하였으며 사실상 3인자 자리에 위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바다에 빠져 자신을 구해준 빨간발 제프 때문인지 발기술에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발재간만으로는 성장세가 없자 CP9과 싸움에서 제브라에게 다리에 불을 붙여버린 디아블 잠부 기술을 선보이며 또 한 번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この強靭な脚力は岩盤をも砕き鋼鉄にすら足形を残せたと聞く。 하지만 패기를 익히기 전 자연계 능력자에게는 개털리는 모습을 보이고 2년의 수련기간 하늘을 달리는 월보는 물론 패기까지 익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무의 도플라밍고와 그의 간부였던 베르고와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급떡락의 기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사왕 빅만 편에서 등장한 제르마의 과학력으로 급강함을 보여주나 이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사용하지 않고 카이도우 간부인 퀸을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10억이 넘는 현상금이 붙었으나 롤로노아조로보다는 또 낮은 현상금으로 3인자의 위치를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현재 에그헤드 섬에서 대장 키자루와 1대1 싸움을 보여주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고학자이자 악마의 아이로 불리던 니코로비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으며 꽃꽃 열매 능력자인데요. 어디에서건 자신의 신체를 피워낼 수 있으며 스피드에 상관없이 상대의 관절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어서인지 8살 나이에 7,900만 벨이 현상금이 걸렸었는데요. 악명만큼은 밀짚모자 일당에서 상위권으로 볼 수 있으며 패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연계열매 능력자 외에는 로빈을 이길 자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빈 때문인지 급등장한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나타나고 CP0까지 등장하며 밀짚모자 해적단이 전멸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들을 도망치게 해주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하러 온 밀짚모자 일당을 보며 자신을 구해달라 소리치고 완전한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오하라와 100년의 역사 그리고 2년의 기간 동안 혁명군까지 접촉하며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도 한 단계 성장하였으며 악마의 형상으로 사왕 카이도우의 간부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 정부에게 위협이 되는 고고학 지식까지 겸해서인지 현상금은 9억 3천만 베리로 올라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에서 애완동물과 의사를 맡고 있는 첩하는 사실 술록이었으나 사람 열매를 먹어 사람도 아니고 술록도 아닌 어중간한 종족인데요. 名前はチョッパー。ただの青鼻のトナカイさ。 초기에는 럼블볼을 이용하여 변신 형태를 보여주고 폭주하여 거대 순록이 되기도 하였지만 2년의 수련기간과 연구로 럼블볼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今までの俺とは違うからな。 동물과 인간의 언어를 중간에서 전달할 수 있으며 나미와 우솝과 함께 겁쟁이 3인방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럼블볼을 개발시킨 현재는 사황 빅맘의 공격을 막기도 하며 카이도우 간부 퀸의 뺨따기를 후리는 등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학적 지식도 뛰어나 퀸이 만들어낸 질병을 그 자리에서 항생제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사람 열매이지만 어떠한 모델인지 밝혀지지 않아 뜬금없이 신의 열매로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쌉소리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실상 미래 해적왕이 확정된 루피는 초기 고무 열매 능력자로 등장하였는데요. 팔다리를 늘려대며 적들을 쳐부숴왔으나 자연계 능력자에게는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스 타임. 하지만 혁명군 총사령관 아버지인 드래곤과 해군 전설 거프의 핏줄 그리고 의형제까지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며 2년의 수련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적왕의 오른팔이 직접 수련을 시켜주며 패기와 패왕색 패기까지 보여주고 현재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카이도우에게 리타이어되는 게 맞았지만 카이도우가 심심하였는지 루피를 실전 수련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게 여러 번 봐주었는데요. 결국 고무 열매가 태양신 니카의 열매라는 게 밝혀지며 개떡상 후 현재는 해군대장이고 사왕이고 다 때려눕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점 오로성과도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현재 현상금은 30억 페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신사왕 중 한 명이며 조이보이로 밝혀져 어떠한 행보로 해적왕이 될지 기대가 되는 주인공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패기를 다루는 상위 클래스와 패기를 다루지 못하는 하위 클래스로 나뉘어 있지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는 톱 클래스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잘 도와주고 산하의 적단까지 5,000명이 넘게 있어 대전쟁에서 큰 힘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今はまだ誰も知らない物語。